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6월 22일 토요일 영상이고요. 제가 내일 라이브를 안 하게 되어가지고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지금은 조용히 이제 포지션도 확정한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음, 네. 뭐 비트는 이제 저번 라이브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히 관점이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 주봉에서 보면은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뭐 한 3% 정도, 3% 4% 정도 더 떨어진 것 같은데 크게 의미가 있는 수준의 하락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오래 걸쳤던 매물대도 이제 터치를 했고 이때 이제 5월 30일경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이제 이 마지노선까지 다 온 느낌입니다. 마침 주봉에서도 MA20 지금 64.1K일 텐데 지금 거기에서 버텨낸다고 해야 되나? 좀 신음을 하는 여기는 깨지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크게 뭐 변수가 보인다라거나 그런 건 없는 상태고 비트는 아직 간단합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0.618, 62.4에서 6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반등이 크게 나와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와서 다시 57K를 간다. 이거는 네, 훨씬 먼 길을 돌아가는 것에 대한 컨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가격을 다시 간다고 하면은 당분간은 기대를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차트적인 구조가 깨진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의 특징은 비트는 이제 일봉에서 보면 쭉쭉쭉쭉 조금씩 야금야금 떨어졌는데 알트들은 이전 일주일 전에 저점을 갱신한 게 거의 없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살짝 회복은 했겠죠. 네, 그 점을 중요한 유익 있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추매를 2번 했다고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얘기를 했었고, 확실히 지금 이제는 비트보다는 알트가 좀 추세가 좋다기보다는 먼저 저점을 찍고 버텨내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오늘은 또 제가 대본을 안 가지고 와서 이더도 현재 0.5에서 계속 튕겨내고 있고, 이만하면 또 다른 단기 저점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를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일봉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는 6시간에서는 아직까지 다이버전스가 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현된 기간만큼 반등 기간을 주는 게 보통의 기간에서는 맞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한 번 더 약갱신을 하고 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의 정보로만 보면은 대략 여기죠. 10일 정도 동안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0일 정도는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라는 좀 그런 가격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기간적인 면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좋다기보다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딱 어디 지점을 오면은 사야겠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기간적인 것까지 다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더 같은 경우도 차트가 뭐 하나 깨진 게 보이지 않아요. 이때 이제 뭐 찌라시건 뭐건 ETF 승인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뜬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한 되돌림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다 되돌리는 하락이 오면은 그때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도 위에서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이더 사토시에서 주봉급의 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특이한 뭐 폭락이나 그런 게 없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비트보다는 이더의 그 예상 그 기대 상승값이 높다고 보는 게 맞다. 네, 이거는 이제 주봉에서의 추세선을 쭉 그어온 건데 6년짜리를 그어온 거기 때문에 ipso도 주봉급 주 단위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게 정확히 뭐 7월 22일 이때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연 단위의 그런 것을 볼 때는 오차 범위가 좀 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ETF 유입 같은 거는 지금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억 달러씩 날라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개미들을 피말려 죽이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알트들에 대해서 늘릴 거면은 지금,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알트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릴 거면 지금이 조금씩 늘려가는 기회일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저는 25%로 줄인 상태이지만 다시 30% 늘린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안 하고 시장 다 떠나고 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트위터나 텔레그램 보면은 혹은 그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보면은 댓글에 너도 나도 이제 50K 때 간다, 만다, 폭락 온다.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예, 뭐, 22년이나 21년쯤부터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예, 또 이제 그 상황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항상 이런 시장의 감정이 극악일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뭐 한 몇 달 뒤에 보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저점을 갱신하는 거는 이제 뭐 좀 과하게 하면은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저점을 갱신하는 그 가격대 하락폭이 낮아지고 그리고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는 길게 일봉상에서 보면은 하락 세기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은 이것을 이제 셀링 볼륨의 약화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시작이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테더 도미넌스도 이거부터 볼게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6시간, 12시간 봉에서 보면은 네, 명확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박스권은 이제 저항으로 지속적으로 작용이 돼서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 어느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돼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항상 이런 시그널들은 작은 시간대에서 큰 시간대로 영향을 확장시키냐 마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적으로 보면 비트랑 비슷할 거예요. 여기 최고점이 떴던 여기와 이번까지 고점을 쳤던 구간 또 이제 비트처럼 똑같이 10일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어제도 제가 어젠가 이틀 전에도 텔레방에 썼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기간적으로 고려할 때 이 다이버전스가 발현된 기간 현재는 이제 10일 정도가 되겠죠. 앞으로의 10일 동안은 반등장을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주봉에서 이런 쪽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은 이게 발행된 기간이죠. 자, 210일 동안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기는 25년 1월까지. 근데 이게 현재 확정이 컨펌이 된 게 아니고 추세를 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느낌 정도만 보시면 됐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기간 동안 알트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다, 하락장 진입이다, 혹은 대하락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한 이 정도 때 들어오셔서 알트로 포트폴리오를 꾸린 분들, 이분들은 아마 지금 다 손실일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추세에서는 롱이에요. 매수입니다. 그래서 네, 기간적으로도 이제는 좀 때가 되지 않았나. 뭐 4월 말부터 조심스럽게 계속 외치고는 있지만 정확한 시기를 잡는 거는 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도 모르는데 우리 개미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서 롱숏 롱숏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네, 허황된 꿈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와서 매도를 하기에도 조금 늦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매도는 안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이더 추매를 하였고, 장이 좋아진다고 확신이 드는 그때는 아마 알트도 넓히지 않을까, 비중을 그렇게 보고 있고, 알트 같은 것들은 저도 이제 지금 손절한 것도 꽤 있어요. 추세들이 이제 알트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일단 이더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이탈을 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스테이킹된 솔라나 비중 제외하고 업비트에 들어있던 솔라나는 전부 이더로 바꿔 먹었습니다. 네, 카톡방에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텔레방에는 안 쓴 것 같네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한다면은 지금 아니면은 최소 여기에서는 해줘야 된다. 119달러. 그렇지 않는다면은 얘는 이제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618까지 봐야 되는데 네, 한 91달러.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직도 0.5 되돌림도 안 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장에 참여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솔직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한 이쯤부터 솔라나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손실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락장이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다 오르고 나서 코인이 이제 반감기 이후에 오르겠구나 라고 늦게 진입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제 같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안 힘드냐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힘들죠. 그래서 잘 안 봅니다 요즘에. 대신에 대응해야 될 거는 하고 기준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직히 저는 22년 때가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22년을 제가 다 겪었거든요. 요때 비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비트가 마이너스 70% 하락하는, 80% 하락하는 이 장을 다 겪었어요. 물론 제가 17년도 이제 여기 이제 점이 돼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클을 다 겪어왔습니다. 이때보다는 지금이 솔직히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살아남았고, 이때도 시장을 놓지 않았고, 지금도 이거 벌어온 것에 대해서 일부 까먹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저의 포지션은 딱히 큰 위기가 왔다거나
위기는 이때였죠, 이때. 여기에서 한 번 더 박았을 때. 이때가 FTX 터지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항상 이때 최악이었을 때를 현재는 좀 복기를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어디에서 평단을 잡고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가 한 자산으로 따지면 한 23년 12월경 이때 정도 지금 자산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토탈로 보면은 이때 최고점을 맛보고 현재 한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밀히 말하면은 시장의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을 볼 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 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손절할 알트들은 기준을 넘어버리는 하락을 보여주는 알트들은 다 손절을 한 상태고 대표적으로 얘는 손절은 아니지만 텔레그램 방에 요쯤에 한 18쯤에 다 나머지도 익절을 하고 이제 이건 없애야겠죠. 이더롱으로 다 바꿔 먹었다. 예. 이때 말씀드릴 때 얘는 지금 추세가 깨지기 직전인 것 같다. 네, 그냥 운 좋게 피한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봐서 피한 게 아니라. 그리고 몇 개 볼게요. 이더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마지막 라인에 걸쳐 있고, 온도 같은 추세 좋은 코인들은 추매를 들어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알트들마다 얘는 이제 하락을 덜 해가지고, 다른 알트들처럼 하락이 더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더 추매를 합니다. 잘 버티는 것과 동시에 이전에 고점 그 추세를 상승으로 돌린 라인 이 라인을 정확히 딛고 아직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비트가 올라간다 하면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다고 보는 코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나는 제가 뭐 추매를 조금 하긴 했지만 평단가가 거의 0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데 추세가 다 깨졌네요. 일단 두고 보도록 하고 이거는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스테이킹 들어가 있어서. 자, 이제 추세가 안 좋은 것들을 몇 개 볼 텐데 제가 23년 11월에 알트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마쳤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그 날짜가 있죠. 23년 11월 3일입니다. 이때죠. 이때 가격을 깬 알트들이 몇 개 있어요. 아비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많이 셌는데 이탈함과 동시에 75% 정리를 했었고 현재 25%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짜리 남은 포트폴리오는 이 손실을 다 겪고 있지만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지금 딱히 뭐 신경을 쓰고 있진 않다. 수위 같은 거. 수위는 지금 11월이 여기죠. 그래서 현재까지 도달은 안 했지만 조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얘는 지금 비트보다 더 차트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날봉상의 다이버전스가 떠 있습니다. 이게 기간도 길 거예요, 아마. 한 달짜리 날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여도 비트가 반등을 하면은 좀 세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 그런 코인의 가격 구간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수위는 홀딩을 하고 있고요. 수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늦게 진입해서 한 12월쯤에 이쯤에 진입을 했던 것 같은데 거의 평단 다 왔어요. 뭐 물론 위에서도 익절을 하긴 했지만 플러스 170%를 보고 다시 지금 플러스 0%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 비중이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트들 비중은 다 1% 내외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기에는 차트가 매우 먹음직스럽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세이는 손절을 했고요. 네. 얘는 뭐 어거지로 보면은
지금 이만한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데 얘는 올라가도 여기에 이제 아주 너무나도 센 저항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올라간다 해도 한 70% 정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관심이 조금 떨어진 상태다. 추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반등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비중이 알트주 중에서 아직 여전히 센 편이거든요. 어, 아마 반등은 오지 않을까 해서 냅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 코인들 같은 경우는 네, 피스는 진짜 안 좋죠, 지금. 1월에 저점을 거의 다 왔습니다. 다 되돌렸어요. 너무 5배 올랐던 거를 지금 다 말아내렸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가 그 기준을 지금 깨고 좀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솔라나 계열의 알트들이 좋아 보이는 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피터도 마찬가지고 얘도 아마 뭐 한 6시간 정도에서 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알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미 비트보다 알트가 훨씬 많이 떨어져서 이번 주는 비트가 저점 갱신을 조금씩 해도 알트들이 다 버티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비트가 올라가기만 시작한다면은 발살 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들 다 떠날 때 좀 리스크를 좀 더 지더라도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는 비중을 줄였으니까 네, 리스크를 조금은 더 줄인 상태입니다. R&DR 같은 것들도 강하죠. 지금 강합니다. 얘는 지금 3중, 2중으로 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가 반등을 한다면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니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가 이 추세선을 깨면서 네, 그 큰 파동의 하락을 줬는데 얘는 저점이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11월과의 가격 비교를 보면은 얘는 여기죠. 한참 위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아쉽게 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진 않은 거죠. 네, 제가 11월 이때 들어갔으니까 한 2,000원, 2,000원쯤에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아마 수익률이 한 2.5배 정도 떠 있을 겁니다. 2.5배? 3배. 3배, 3.5배 정도 떠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냅두고 있는 겁니다. 고점이 안 나왔다고 보이니까. 가장 좋은 추세인 팬들. 네, 이것은 뭐 언급을 안 해도 아시겠죠? 11월에 0.7달러였고 현재 6달러입니다. 비트가 반등한다면 가장 먼저 고점 갱신할 코인으로 생각이 되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밈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밈코인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시장의 하락장에서도 한 3, 4월까지도 그 민코인들이 잘 버텨냈는데 얘네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저는 이것을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뭐 볼 거 없나? 네,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23년 11월 9달러였죠. 10달러. 현재 25달러까지 내려왔지만 그냥 홀딩하고 있다. 네, 이때 팔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뭐 런 데서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플러스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아쉽긴 하지만 들고는 있다. 자, 대충 알트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지금 걸러야 될 알트들은 23년 10월 혹은 11월 기준으로 가격이 다 되돌려지고 오히려 하락을 더한 코인들도 있죠. 그런 코인들은 제 생각에는 반등장이 오더라도 많이 회복을 못할 확률이 크지 않나. 이게 많이 떨어지면 반등폭도 크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델리시움이거든요. 이 반에는 없니? 아, 여기 있구나. 자, 델리시움 같은 거는 자, 11월에
이때예요. 0.3달러, 2달러 정도 됐는데 이번에 추세를 깨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번 주에 비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대비 벌써 40%, 50% 반등이 나왔어요. 차라리 뭐 11월 대비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을지 그런 코인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과한 휩소를 주고 다 말아 올리는 형태, 이런 형태인 코인들도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라이브에서 델리시움을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손절가가 비싼 가격으로 380원 정도거든요. 얼마니 지금? 아, 잘못 봤습니다. 이게 델리시움이 아니네요. 아, 델리시움은 반에는 없구나. 얘를 보면은, 자 보시죠. 11월에 0.02, 그리고 여기까지 이 추세를 깨면서 내려왔지만 이번 주에 비트가 그렇게 저점 갱신을 조금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60% 반등을 해냈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도 이 정도로 그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혼자 말아 올렸다. 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코인입니다. 제가 이거를 380원에 손절을 했거든요. 지금 330원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식의 코인들도 리스트에는 넣어 놓는 게 좋다. 네. 보통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만을 찍었다가 잠깐 내려온 것 같은데 너무 올랐으니까 고점 아니냐. 엔비디아가 고점이 터진 것 같다. 네, 10% 떨어졌을 뿐인데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한참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들어가지 않겠지만 엔비디아 사는 이 코인을 사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고점을 함부로 예측을 하지 않는 게 항상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점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숏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은 애초에 제 영상도 안 보실 테고 알아서 잘 부자가 되셔서 그럼 날라다니시겠죠. 만 대추세가 상승장인 곳에서는 저는 숏은 안 치고 롱만 칩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그리고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S&P로 볼까요? 차트를 보면은 디커플링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디커플링이 됐을 때, 자, 좀 보죠. 극단적으로 보면은 디커플링이 됐을 때가 언제죠? 지금 현재 구간이죠. 여기부터 칠까요? 디커플링이 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7일, 보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요때죠. 한 이 정도 됐고.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의 추세는 이제 나스닥이나 S&P나 코인이나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추세는 항상 상승과 하락이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니까 나스닥은 오르는데 왜 비트는 안 오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S&P가 하락할 때 비트는 버틴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언제가 있을까 보니까 뭐 디커플링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크게는 안 보이네요. 요런 때도 있겠구나. 비트 횡보할 때 나스닥은 올랐던 적. 그래서 짧게 짧게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겨우 17일 됐습니다. 나스닥은 뒤져라 오르는데 비트는 안 오른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시계열을 좀 현재 구간은 단타로 어떻게 먹을 시기가 아니라 또다시 중기적인 그런 매수 포지션을 잡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러한 경험들이 후에 상승장이 다시 온다면은
그리고 정말로 광기장이 온다면은 남들보다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팔 수 있을 때 팔고 이 정도 만족했다고 팔고 먼저 빠질 줄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또 대본 없이 해가지고 형사수술 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전달만 되면 되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저는 다음 주는 상승을 봅니다. 네, 최대 한 62.5 휩소를 더 주면은 한 61K대까지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안 주고 그냥 여기에서 반등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다음 주는 좀 그래도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는 반등이라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7월 2일에 이제 ETF 거래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힘든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와서 뭐 50K 간다, 40K 간다 라는 사람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50K 가면은 그때도 살 수 있을까? 네, 제 경험상 못 사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네, 해시 리본도 조만간 바이가 뜰 것 같습니다. 가격을 버텨내면서 그 매도 압력을 위에서 버텨내고 있으면은 조만간 바이가 뜬다. 한 달 내로 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 좀 웃을 수 있는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점이 크게 변경된 거나 이러면은 네,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